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오늘 경기를 통해 최근 3경기에서 17이닝 무자책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평균 자책점을 1.08에서 0.83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김광현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나는 운이 참 좋은 것 같다. 잘 맞은 타구는 정면에서 잡히고 빗 맞은 타구도 당연히 잡히고 그런 식으로 운이 좋았다. 올해는 제대로 된 시즌이 아니어서 타자들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은 내년 준비를 위한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윤왕은 진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신윤왕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광현은 신인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빌드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사이 영상은 1956년에 생겼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지난해 2월 19일에 세상을 떠난 다저스 돈 뉴컴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코펙스가 따낸 3개, 커쇼가 따낸 3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사이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7개로 공동 2위인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매치를 크게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신인상은 사이 영상보다 9년 앞선 1947년에 생겼습니다. 첫 2년은 초기 사이 영상처럼 양리그를 합쳐 한 명에게만 줬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는 다저스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신인상에는 제키 로빈슨 어워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저스는 2016년 코리 시거와 2017년 코디 벨린저까지 총 18명을 배출함으로써 9명으로 2위인 양키스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다저스 못지않은 명문 구단인데요. 하지만 사이 영상 숫자는 예상외로 다저스의 4분의 1인 3개에 불과합니다. 1968년과 1970년에 2개를 따낸 밥 깁슨을 제외하면 2005년 크리스 카펜터가 유일한 사이 영상 투수인데요. 애덤 웨인라이트는 2010년과 2013년 2번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신인왕 숫자에서도 다저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6명인데요. 1986년 36세이브로 세이브 1위에 오르고 신인왕이 된 토드 워렐 이후로는 딱 한 명, 바로 2001년 엘버트 푸올스뿐입니다. 그러니까 푸올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나온 15년 만에 신인왕이었고 세인트루이스는 푸올스 이후 18년 동안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유일한 투수 신인왕인 토드 워렐이 마무리 투수였으니까 세인트루이스는 지금껏 선발 투수 신인왕이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발 투수는 신인왕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눈으로 크게 드러나는 홈런이나 세이브 숫자에 비해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저스 역시 최근 7명의 신인왕 중에서 투수이자 선발 투수는 1995년 노모 히데오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애틀란타 마이크 소로카는 174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고 13승 4패 2.68을 기록함으로써 류현진과 디그롬에 이어 평균 자책점 3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53홈런이라는 메이저리그 신인 기록을 세운 피트 알론소에 밀려 1위표 한 장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로 보면 알론소가 5.2, 소로카가 5.5였습니다. 내셔널리그는 2013년 호세 페르난데스와 2014년 디그롬 이후 더 이상 투수 신인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선발 투수로 국한하면 2003년 돈트렐 윌리스 이후 선발 투수 신인왕은 지난 16년 동안 이 2명이 전부입니다. 한국 선수가 신인왕 투표에서 표를 얻은 건 2번이 있었는데요. 2013년 류현진은 192이닝 14승 8패 3.00이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승리기여도 3.8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에 내셔널리그에는 승리기여도 6.6을 기록한 호세 페르난데스와 4.7을 기록한 야시엘 푸이그가 있었습니다. 류현진은 아시아리그 베테랑 출신이라는 감점까지 받아 페르난데스와 푸이그 그리고 쉘비 밀러에 이어 4위에 그치게 됩니다. 2015년 강정호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강정호는 승리기여도 3.9를 기록했지만 그의 내셔널리그에는 크리스 브라이언트라는 골든보이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26홈런 99타점과 함께 승리기여도 5.3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강정호는 브라이언트 그리고 승리기여도가 3.9로 같았던 샌프란시스코 맷 더피에 밀려 3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위가 한국 선수가 차지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김광현 선수에게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샌디에고 제이크 크로네너스입니다. 크로네너스는 지난해까지 전혀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샌디에고는 올 시즌에 앞서 헌터 램프로를 템파베이에 주고 토미 팸을 받아왔는데 이때 팸과 함께 건너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크로네너스는 현재 타율 3할 5푼 6리, 출루율 4할 1푼 1리, 장타율 6할 2푼 4리에 2루타 9개, 3루타 3개, 홈런 4개, 17장타를 기록하고 벌써 승리기여도 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크로네너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쟁자는 다저스 더스틴 메이입니다. 커쇼의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된 메이는 선발 7경기에서 1승 1패 2.83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크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성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큰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하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특급 유망주 식스토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8월 23일에 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2경기밖에 등판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데뷔 전 5이닝 3실점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7이닝 10K 무실점이라는 임팩트 있는 피칭을 했습니다. 과거 108경기에 출전한 버스터 포지가 142경기에 출전한 제이슨 헤이워드를 제쳤을 정도로 신인왕은 임팩트가 중요한데요. 2014년 제이콥 디그롬 또한 22경기에서 140이닝에 그쳤지만 144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신인왕이 됐습니다. 때문에 산체스가 두 번째 등판 같은 모습을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산체스는 적은 경기수와 적은 이닝으로도 충분히 신인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인왕 투표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KBO 리그에서 12년을 뛰고 온 김광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03년 마츠 히데키가 앙헬 베로아에게 패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2018년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본 리그 경력이 짧은 어린 선수라는 게 수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광현이 신인왕이 되려면 임팩트가 필요한데요. 바로 평균 자책점 타이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이 제정된 1947년 이후 신인이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따낸 건 6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4명은 1952년 이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낸 2명, 1963년 게리 피터스와 1976년 마크 피드리치는 모두 신인왕이 됩니다. 1981년 신인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이영상을 수상한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또한 평균 자책점 타이틀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광현이 신인으로서는 1976년 피드리치 이후 44년 만에, 내셔널리그에서는 1952년 뉴욕 자이언츠의 호이트 위렐름 이후 68년 만에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신인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내셔널리그는 다르비슈가 1.47, 맥스 프리드가 1.60, 디그롬이 1.76, 커쇼가 1.80으로 규정 이닝 1점대 투수들이 4명이나 되는데요. 커쇼를 제외한 다르비슈, 프리드, 디그롬은 김광현과 달리 FIP가 평균 자책점에 비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말처럼 현재 운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김광현의 평균 자책점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60경기 단축 시즌이고 60이닝이 규정 이닝이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조정되기도 전에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어쨌든 현재 200% 이상 잘해주고 있는 김광현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신인왕 투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